아마 텃밭에 옥수수 안 심어 먹는 분 드물 것입니다. 찰 옥수수는 누구나가 좋아하고 큰 단지가 아니라면 큰 병충해 없이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진딧물 극성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알맹이를 먹지 않으니 그나마 다른 농사에 비해서는 퍽 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작물보다 일찍 심을 수 있고 심고 나서는 별다른 작업 없고 재배 기간이 90일에서 100일 정도 짧은 것이 이점입니다. 더군다나 재배 시기가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는 옥수수 꺾어 먹고 또 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상 3차례는 재배하겠더군요. 꺾어서 제때에 다 먹지 못하는 것은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겨울에 끓여 먹으면 별미인 건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오늘 농장으로 오는 길에도 열심히 겨순 제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옥수수 뿌리에서 나오는 겨순 제거할 필요 없죠. 다만 애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즉 본대보다 겨순대가 더 클 때는 제거해야 하고 너무 우거지면 큰 것 몇 개는 제거하는 것이 좋죠. 겨순 그대로 두는 것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수확량이 더 많습니다. 애써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겨순 일부러 힘들어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이 6월 11일, 우리 옥수수 이제 갯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조금 지나면 온 옥수수가 갯꼬리를 내밀 것입니다. 갯꼬리란 옥수수 숫꽃의 별칭입니다. 옥수수는 한 몸에 암꽃과 숫꽃이 달리 나옵니다. 우리가 키우는 대부분 텃밭 작물은 숫꽃이 먼저 피고 연이어 암꽃이 나옵니다. 언제나 순놈이 대기하고 있는 법입니다. 연이어 수염이 붙은 암꽃이 나오면 이 숫꽃에서 꽃가루가 떨어져 수정이 되죠. 이 수정은 자기네끼리 하는 것이니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되고, 농부가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비로 우끄럼 죽입니다. 이 우비로를 다른 말로 우끄럼 추비, 심지어 어떤 이는 이삭끄러미로 하는 분도 있어 농사 처음 짓는 사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끄럼 이삭끄럼 하니 퇴비를 생각하여 퇴비를 떼주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료 모두 혼용하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옥수수 밭 만들 때 넣어둔 밑비료, 그중 이미 사라지고 있는 성분인 질소와 가리석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우벼주는 이치이니 당연히 속발성인 화학비료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친환경 유기농을 하시는 분은 오줌이나 다른 액비를 줘야겠죠.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 분야가 아니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우비료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심은 지 한 달이 되어 부족한 질소와 가리를 주면 되는데 아직도 많은 곳에 복합비료를 준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인산만 자꾸 쌓입니다. 물론 밥 만들 때 있고 인산을 넣지 않았다면 그땐 예외겠죠. 그러지 말라고 나온 비료가 바로 NK 비료입니다. 이름 그대로 N, 질소, K, 가리가 들어있는 비료이죠. 비료 공부 제대로 한다면 사실 이것도 필요 없죠. 미리 만들어서 파는 소스랄까, 내가 조리를 조금만 한다면 요리에 따라 내가 소스를 만드는 것이 훨 나은 것과 같습니다. 심고 한 달이 지날 때는 아직 줄기와 잎을 더 키워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질소이죠. 그러니 질소와 가리 비율을 질소량을 더 많게 하고 욕심을 내어 마그네슘이나 기타 미량 요소 상황에 따라 보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때 옥수수 밭에는 그냥 망 위에 뿌립니다. 멀칭을 하였지만 심은 자리가 낮으니 우비료를 뿌리고 바로 물을 줍니다. 물론 옥수수도 어리고 뿌리 근처에 바로 닿으니 한꺼번에 주지 않고 두세 차례 나누어 줍니다. 이제 갯꼬리가 나오면 이게 마지막 우비료가 되지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비료 줄 때가 되었지만 특히 이때의 우비료는 다른 때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광합성을 한 양분은 우리가 먹으러 가는 옥수수 열매로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비료도 가리 중심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 즉 요소는 조금, 맛을 좋게 하는 황산가리는 많이. 이건 비단 옥수수 열매 맺힐 때의 배합법은 아닙니다. 감자나 과수도 열매가 달리면 가리 성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파는 NK 비료는 작물 성장 시기에 맞게 조절할 수는 없죠. 이게 바로 비료 공부를 하는 까닭입니다. 때는 요소보다 황산가리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으니 위에 뿌려서는 효과가 적죠.
이렇게 두 줄 사이에 구멍을 뚫고 비료를 한 움큼 준 후 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는 양도 어릴 때 주는 것과는 훨 많이 주어야겠죠. 큰 숟갈 한 숟갈보다 더 듬뿍.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수입니다. 준 우비료가 녹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개꼴이 즉 쑥꽃 나오고 곧 암꽃 피면 이때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옥수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작물 아니 모든 식물은 개화, 수정, 결실, 비대에는 물이 엄청 필요합니다. 식물이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물이 필요하고 뿌리로부터 쉼없이 물을 빨아 올려야 되지만 앞에 거론한 이때는 광합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햇빛도 필요해서 장마가 진다면 옥수수 열매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건 하늘이 하는 일. 농부가 하는 일은 물을 원 없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광합성 양을 높이는 것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 걸 떠나서도 지금 봄에 그잘 내리던 비도 건기가 닥치니 여간 가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생육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이네요. 그런데다가 땅이 건조하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하긴 옥수수 암만 잘 떼어도 본대 한 송이밖에 소화 못합니다. 어쩌다 또 하나 소화하지만 그건 상품은 안되고 억지로 이삭 주워 먹듯 합니다. 그러나 잘된 옥수수 송이도 크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사과나 수박, 이 옥수수까지 모든 열매는 제대로 커야 맛이 더 좋습니다. 그건 맛을 본 사람이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떼어도 4배, 5배 가격이 높죠. 옥수수 개꼴이 나오고 또 옥수수 얘기를 하니 갑자기 입맛이 당겨지는군요. 냉동고에 보관되었던 옥수수 다 먹었거든요. 이제 개꼴이 나오니 넉넉 잡아 20-30일이면 옥수수 맛을 볼 것 같습니다.